오늘 우리는 1980년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웃고 울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추억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열었던 두 거장, 이마룡과 심영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 코미디언 이마룡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의 파트너이자 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영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설은 하룡서당이라는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룡이 훈장님 역할을 맡고 심영래를 비롯한 신인 개그맨들이 학동으로 나왔죠. 첫 방송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독 한 학동, 바로 심영래에게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의 다른 학동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둘씩 코너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코너에는 이마룡과 심영래, 그리고 몇몇 동료만이 남게 되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영래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이 단순한 대사와 효과음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문화 신드롬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영구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아이돌 스타나 월드클래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구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코미디가 아닌 여로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 등장했던 바보 캐릭터였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며 잊혔던 캐릭터를 심영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코미디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PD는 옛날 드라마 캐릭터를 왜 또 하느냐며 질색하며 반대했죠. 심영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파일럿, 즉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영구는 곧바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영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숨는 아이들, 선생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방송사의 거세게 항의했고 심영래는 한때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란도 영구를 향한 대중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구 캐릭터 하나로 그는 무려 8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 영화를 개봉해야 했기에 촬영 기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화 한 편을 찍어 바로 극장에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단지 영구 하나에만 머무른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굶주린 복서 헝그리, 서부극의 악당 칙칙이, 독재자를 풍자한 심틀러,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 코너의 어수룩한 포졸까지.
그의 캐릭터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유행어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은 관찰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화장실 창가에 앉아 앞발을 비비는 파리를 보고 영감을 얻어 나이든 파리, 젊은 파리, 아기 파리의 움직임을 각기 다르게 연기의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동자가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한다는 점을 포착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만취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바로 그를 코미디의 제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파트너 이마룡이 있었습니다. 이마룡은 심영래라는 천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구로 치면 심영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공격수라면 이마룡은 그가 최고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와 같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있었던 두 사람의 호흡은 대본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쟁 방송사였던 MBC에서 심영래에게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계약금, 미국 유학 2년 지원, 그리고 복귀 후 프로그램 보장이라는 그야말로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KBS가 자신을 뽑아준 곳이라는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 이마룡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리는 코미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미디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80년대와 같은 슬랩스틱이나 꽁트 코미디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들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코미디언은 누구였나? 오늘 우리는 1980년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웃고 울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추억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열었던 두 거장, 이마룡과 심영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 코미디언 이마룡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의 파트너이자 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영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설은 하룡서당이라는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룡이 훈장님 역할을 맡고 심영래를 비롯한 신인 개그맨들이 학동으로 나왔죠. 첫 방송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독 한 학동, 바로 심영래에게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의 다른 학동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둘씩 코너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코너에는 이마룡과 심영래, 그리고 몇몇 동료만이 남게 되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영래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이 단순한 대사와 효과음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문화 신드롬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영구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아이돌 스타나 월드클래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구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코미디가 아닌 여로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 등장했던 바보 캐릭터였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며 잊혔던 캐릭터를 심영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코미디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PD는 옛날 드라마 캐릭터를 왜 또 하느냐며 질색하며 반대했죠. 심영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파일럿, 즉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영구는 곧바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영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숨는 아이들, 선생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방송사의 것에게 항의했고 심영래는 한때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란도 영구를 향한 대중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구 캐릭터 하나로 그는 무려 8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 영화를 개봉해야 했기에 촬영 기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화 한 편을 찍어 바로 극장에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단지 영구 하나에만 머무른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굶주린 복서 헝그리, 서부극의 악당 칙칙이, 독재자를 풍자한 심틀러,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 코너의 어수룩한 포졸까지. 그의 캐릭터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유행어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은 관찰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화장실 창가에 앉아 앞발을 비비는 파리를 보고 영감을 얻어 나이든 파리, 젊은 파리, 아기 파리의 움직임을 각기 다르게 연기의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동자가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한다는 점을 포착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만취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바로 그를 코미디의 제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파트너 이마룡이 있었습니다. 이마룡은 심영래라는 천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구로 치면 심영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공격수라면 이마룡은 그가 최고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와 같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있었던 두 사람의 호흡은 대본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쟁 방송사였던 MBC에서 심영래에게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계약금, 미국 유학 2년 지원, 그리고 복귀 후 프로그램 보장이라는 그야말로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KBS가 자신을 뽑아준 곳이라는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 이마룡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리는 코미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미디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80년대와 같은 슬랩스틱이나 꽁트 코미디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들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코미디언은 누구였나? 오늘 우리는 1980년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웃고 울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추억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열었던 두 거장, 이마룡과 심영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 코미디언 이마룡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의 파트너이자 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영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설은 하룡서당이라는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룡이 훈장님 역할을 맡고 심영래를 비롯한 신인 개그맨들이 학동으로 나왔죠. 첫 방송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독 한 학동, 바로 심영래에게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의 다른 학동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둘씩 코너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코너에는 이마룡과 심영래, 그리고 몇몇 동료만이 남게 되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영래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이 단순한 대사와 효과음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문화 신드롬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영구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아이돌 스타나 월드클래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구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코미디가 아닌 여로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 등장했던 바보 캐릭터였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며 잊혔던 캐릭터를 심영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코미디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PD는 옛날 드라마 캐릭터를 왜 또 하느냐며 질색하며 반대했죠. 심영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파일럿, 즉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영구는 곧바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숨는 아이들, 선생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방송사의 거세게 항의했고 심영래는 한때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란도 영구를 향한 대중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구 캐릭터 하나로 그는 무려 8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 영화를 개봉해야 했기에
촬영 기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화 한 편을 찍어 바로 극장에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단지 영구 하나에만 머무른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굶주린 복서 헝그리, 서부극의 악당 칙칙이, 독재자를 풍자한 심틀러,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 코너의 어수룩한 포졸까지. 그의 캐릭터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유행어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은 관찰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화장실 창가에 앉아 앞발을 비비는 파리를 보고 영감을 얻어 나이든 파리, 젊은 파리, 아기 파리의 움직임을 각기 다르게 연기의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동자가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한다는 점을 포착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만취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바로 그를 코미디의 제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파트너 이마룡이 있었습니다. 이마룡은 심영래라는 천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구로 치면 심영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공격수라면 이마룡은 그가 최고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와 같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있었던 두 사람의 호흡은 대본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쟁 방송사였던 MBC에서 심영래에게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계약금, 미국 유학 2년 지원, 그리고 복귀 후 프로그램 보장이라는 그야말로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KBS가 자신을 뽑아준 곳이라는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 이마룡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리는 코미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미디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80년대와 같은 슬랩스틱이나 꽁트 코미디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들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코미디언은 누구였나? 오늘 우리는 1980년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웃고 울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추억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열었던 두 거장, 이마룡과 심영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 코미디언 이마룡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의 파트너이자 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영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설은 하룡서당이라는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룡이 훈장님 역할을 맡고
심영래를 비롯한 신인 개그맨들이 학동으로 나왔죠. 첫 방송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독 한학동, 바로 심영래에게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의 다른 학동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둘씩 코너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코너에는 이마룡과 심영래, 그리고 몇몇 동료만이 남게 되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영래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이 단순한 대사와 효과음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문화 신드롬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영구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아이돌 스타나 월드클래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구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코미디가 아닌 여로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 등장했던 바보 캐릭터였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며 잊혔던 캐릭터를 심영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코미디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PD는 옛날 드라마 캐릭터를 왜 또 하느냐며 질색하며 반대했죠. 심영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파일럿, 즉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영구는 곧바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영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숨는 아이들, 선생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방송사에 거세게 항의했고 심영래는 한때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란도 영구를 향한 대중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구 캐릭터 하나로 그는 무려 8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 영화를 개봉해야 했기에 촬영 기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화 한 편을 찍어 바로 극장에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단지 영구 하나에만 머무른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굶주린 복서 헝그리, 서부극의 악당 칙칙이, 독재자를 풍자한 심틀러,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 코너의 어수룩한 포졸까지. 그의 캐릭터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유행어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은 관찰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화장실 창가에 앉아 앞발을 비비는 파리를 보고 영감을 얻어 나이든 파리, 젊은 파리, 아기 파리의 움직임을 각기 다르게 연기의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동자가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한다는 점을 포착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만취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바로 그를 코미디의 제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파트너 이마룡이 있었습니다. 이마룡은 심영래라는 천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구로 치면 심영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공격수라면 이마룡은 그가 최고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와 같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있었던 두 사람의 호흡은 대본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쟁 방송사였던 MBC에서 심영래에게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계약금, 미국 유학 2년 지원, 그리고 복귀 후 프로그램 보장이라는 그야말로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KBS가 자신을 뽑아준 곳이라는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 이마룡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리는 코미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미디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80년대와 같은 슬랩스틱이나 꽁트 코미디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들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코미디언은 누구였나? 오늘 우리는 1980년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웃고 울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추억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열었던 두 거장, 이마룡과 심영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 코미디언 이마룡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의 파트너이자 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영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설은 하룡서당이라는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룡이 훈장님 역할을 맡고 심영래를 비롯한 신인 개그맨들이 학동으로 나왔죠. 첫 방송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독 한 학동, 바로 심영래에게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의 다른 학동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둘씩 코너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코너에는 이마룡과 심영래, 그리고 몇몇 동료만이 남게 되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영래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이 단순한 대사와 효과음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문화 신드롬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영구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아이돌 스타나 월드클래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구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코미디가 아닌 여로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 등장했던 바보 캐릭터였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며 잊혔던 캐릭터를 심영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코미디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PD는 옛날 드라마 캐릭터를 왜 또 하느냐며 질색하며 반대했죠. 심영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파일럿, 즉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영구는 곧바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영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숨는 아이들,
선생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방송사의 것에게 항의했고, 심영래는 한때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란도 영구를 향한 대중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구 캐릭터 하나로 그는 무려 8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 영화를 개봉해야 했기에 촬영 기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화 한 편을 찍어 바로 극장에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단지 영구 하나에만 머무른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굶주린 복서 헝그리, 서부극의 악당 칙칙이, 독재자를 풍자한 심틀러,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 코너의 어수룩한 포졸까지. 그의 캐릭터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유행어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은 관찰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화장실 창가에 앉아 앞발을 비비는 파리를 보고 영감을 얻어 나이든 파리, 젊은 파리, 아기 파리의 움직임을 각기 다르게 연기의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동자가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한다는 점을 포착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만취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바로 그를 코미디의 제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파트너 이마룡이 있었습니다. 이마룡은 심영래라는 천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구로 치면 심영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공격수라면 이마룡은 그가 최고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와 같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있었던 두 사람의 호흡은 대본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쟁 방송사였던 MBC에서 심영래에게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계약금, 미국 유학 2년 지원, 그리고 복귀 후 프로그램 보장이라는 그야말로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KBS가 자신을 뽑아준 곳이라는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 이마룡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리는 코미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미디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80년대와 같은 슬랩스틱이나 꽁트 코미디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들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코미디언은 누구였나? 오늘 우리는 1980년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웃고 울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추억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열었던 두 거장, 이마룡과 심영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 코미디언 이마룡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의 파트너이자 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영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설은 하룡서당이라는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룡이 훈장님 역할을 맡고 심영래를 비롯한 신인 개그맨들이 학동으로 나왔죠. 첫 방송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독 한학동, 바로 심영래에게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의 다른 학동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둘씩 코너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코너에는 이마룡과 심영래, 그리고 몇몇 동료만이 남게 되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영래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이 단순한 대사와 효과음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문화 신드롬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영구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아이돌 스타나 월드클래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구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코미디가 아닌 여로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 등장했던 바보 캐릭터였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며 잊혔던 캐릭터를 심영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코미디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PD는 옛날 드라마 캐릭터를 왜 또 하느냐며 질색하며 반대했죠. 심영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파일럿, 즉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영구는 곧바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영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숨는 아이들, 선생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방송사의 거세게 항의했고 심영래는 한때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란도 영구를 향한 대중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구 캐릭터 하나로 그는 무려 8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 영화를 개봉해야 했기에 촬영 기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화 한 편을 찍어 바로 극장에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단지 영구 하나에만 머무른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굶주린 복서 헝그리, 서부극의 악당 칙칙이, 독재자를 풍자한 심틀러,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 코너의 어수룩한 포졸까지. 그의 캐릭터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유행어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은 관찰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화장실 창가에 앉아 앞발을 비비는 파리를 보고 영감을 얻어 나이든 파리, 젊은 파리, 아기 파리의 움직임을 각기 다르게 연기의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동자가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한다는 점을 포착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만취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바로 그를 코미디의 제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파트너 이마룡이 있었습니다. 이마룡은 심영래라는 천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구로 치면 심영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공격수라면 이마룡은 그가 최고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와 같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있었던 두 사람의 호흡은 대본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쟁 방송사였던 MBC에서 심영래에게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계약금, 미국 유학 2년 지원, 그리고 복귀 후 프로그램 보장이라는 그야말로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KBS가 자신을 뽑아준 곳이라는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 이마룡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리는 코미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미디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80년대와 같은 슬랩스틱이나 꽁트 코미디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들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코미디언은 누구였나? 오늘 우리는 1980년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웃고 울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추억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열었던 두 거장, 이마룡과 심영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 코미디언 이마룡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의 파트너이자 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영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설은 하룡서당이라는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룡이 훈장님 역할을 맡고 심영래를 비롯한 신인 개그맨들이 학동으로 나왔죠. 첫 방송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독 한 학동, 바로 심영래에게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의 다른 학동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둘씩 코너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코너에는 이마룡과 심영래, 그리고 몇몇 동료만이 남게 되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영래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이 단순한 대사와 효과음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문화 신드롬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영구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아이돌 스타나 월드클래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구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코미디가 아닌 여로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 등장했던 바보 캐릭터였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며 잊혔던 캐릭터를
심영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코미디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PD는 옛날 드라마 캐릭터를 왜 또 하느냐며 질색하며 반대했죠. 심영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파일럿, 즉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영구는 곧바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영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숨는 아이들, 선생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방송사에 거세게 항의했고 심영래는 한때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란도 영구를 향한 대중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구 캐릭터 하나로 그는 무려 8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 영화를 개봉해야 했기에 촬영 기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화 한 편을 찍어 바로 극장에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단지 영구 하나에만 머무른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굶주린 복서 헝그리, 서부극의 악당 칙칙이, 독재자를 풍자한 심틀러,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 코너의 어수룩한 포졸까지. 그의 캐릭터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유행어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은 관찰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화장실 창가에 앉아 앞발을 비비는 파리를 보고 영감을 얻어 나이든 파리, 젊은 파리, 아기 파리의 움직임을 각기 다르게 연기의 사람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동자가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한다는 점을 포착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만취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바로 그를 코미디의 제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파트너 이마룡이 있었습니다. 이마룡은 심영래라는 천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구로 치면 심영래가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공격수라면 이마룡은 그가 최고의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와 같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있었던 두 사람의 호흡은 대본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쟁 방송사였던 MBC에서 심영래에게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계약금, 미국 유학 2년 지원, 그리고 복귀 후 프로그램 보장이라는 그야말로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KBS가 자신을 뽑아준 곳이라는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 이마룡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리는 코미디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무대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미디의 형태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80년대와 같은 슬랩스틱이나 꽁트 코미디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들의 웃음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코미디언은 누구였나? 오늘 우리는 1980년대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웃고 울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추억을 선물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열었던 두 거장, 이마룡과 심영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소중한 인연. 코미디언 이마룡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의 파트너이자 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심영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설은 하룡서당이라는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마룡이 훈장님 역할을 맡고 심영래를 비롯한 신인 개그맨들이 학동으로 나왔죠. 첫 방송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독 한 학동, 바로 심영래에게만 쏟아진 것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기력과 존재감의 다른 학동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둘씩 코너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코너에는 이마룡과 심영래, 그리고 몇몇 동료만이 남게 되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콤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심영래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영구입니다.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이 단순한 대사와 효과음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문화 신드롬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영구의 인기는 지금의 어떤 아이돌 스타나 월드클래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구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코미디가 아닌 여로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에 등장했던 바보 캐릭터였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끝나며 잊혔던 캐릭터를 심영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코미디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PD는 옛날 드라마 캐릭터를 왜 또 하느냐며 질색하며 반대했죠. 심영래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파일럿, 즉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자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률은 수직으로 상승했고 영구는 곧바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영구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숨는 아이들, 선생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며 방송사의 것에게 항의했고 심영래는 한때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란도 영구를 향한 대중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구 캐릭터 하나로 그는 무려 8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학 시즌에 맞춰 영화를 개봉해야 했기에 촬영 기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화 한 편을 찍어 바로 극장에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심영래는 단지 영구 하나에만 머무른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굶주린 복서 헝그리, 서부극의 악당 칙칙이, 독재자를 풍자한 심틀러,
그리고 변방의 북소리, 코너의 어수룩한 포졸까지. 그의 캐릭터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유행어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그의 재능은 관찰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습니다.